원장님, 이분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네, 손이나 팔이 저린 증상은 한의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손이 저려요, 또는 손이 차요, 감각이 없어요, 뭐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요. 손저림증의 원인으로는 일단 첫 번째로 신경에 이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신경이 어딘가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신경 기능이 떨어지는 저하가 생기게 되면은 이 손저림 증상이나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약간 핀트가 다르지만은 손이 차면서 감각이 없거나 저린 증상이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경우는 신경의 문제보다는 혈관의 압박을 통해서 동맥순환이 차단됐을 때 말초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경적인 문제와 또 혈관 쪽인 문제 나누어서 좀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렇게 팔이 저릴 때 혹시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팔이 저리다, 손이 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질환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시청자님들께서 가장 익숙한 걸로 목 디스크, 즉 경추 추간팔 탈출증이 있습니다. 이 목 디스크의 경우에는 목 뒤쪽에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압박을 받는 경우에 생기게 됩니다. 주로 목이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아프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교통사고 같이 순간적으로 큰 충격을 많이 받은 분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목 디스크의 저림 양상은 위의 팔이나 아래 팔, 손 어디서든지 발생이 가능하고 그리고 팔의 위쪽으로만 그런다. 아니면 아래쪽으로만 그런다.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팔저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질환이 시청자님들께서는 생소하시겠지만은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흉곽 출구 증후군은 목 뒤에서 나오는 신경이 아니라 목 옆쪽에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 다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압박을 통해서 팔저림이 생기는 건데요. 주로 격렬한 운동을 갑자기 많이 하고 난 다음이나 아니면은 옆으로 잘못 자고 난 다음에 급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흉곽 출구 증후군의 경우에는 목 옆을 이 턱선에서 아래쪽으로 눌러보게 되면은 그 저린 증상이 쫙쫙 퍼지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팔을 이렇게 머리를 짚고 있으면은 팔 저린 게 없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이 팔저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조금 더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은 팔꿈치 주변에 이 신경에서 압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제일 말초 쪽에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 그래서 손목 주변에서 신경을 압박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주로 손을 많이 쓰시는 시청자님 같이 이런 분들이 많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들어가는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손목을 뒤로 최대한 꺾었을 때 이 새끼손가락이 붙지 않고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 경우가 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들어가는 신경 문제가 있는 경우고요. 엄지손가락 쪽으로 들어가는 신경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 엄지손가락 안쪽에 있는 살이 푹 꺼지면서 명암같이 얇은 종이를 쥐고 자, 꽉 접으세요 하고 뺏으려고 하면은 힘없이 그냥 푹 빠집니다. 예. 이 말초 쪽의 문제들은 대부분 이 힘이 빠지는 증상이 주로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팔저림이나 손저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나 목 디스크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의원을 방문하셔서 진찰을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팔저림을 유발시키는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목 디스크로 인해서 팔저림을 유발한다면 어떤 치료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원장님? 네, 만약에 목 디스크로 인해서 팔저림이 확인되면은 빠르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디스크 입장에서도 몸의 통증을 만들어낼 정도로 밀려 나온 것이 사실은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목 척추, 이 척추에 대해서는 척추 안쪽이 바깥쪽보다 압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성질이 훨씬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만 한다면은 자연적으로 삐져나온 디스크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한의원에서는 이 신경을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는 신경 통증을 빨리 줄여주는 신경 약침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척추에 삐뚤어진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교정해주는 교정 추나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목을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초기에 오셨다 하면은 한 달 정도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해봅시다. 이렇게 환자분들께 안내를 드리는 편이고요. 이게 만약에 만성화가 돼서 오래 진행이 된다면은 이 말랑말랑한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자꾸 말라가면서
딱딱해지게 됩니다. 이 딱딱한 경우는 아무래도 들어가는데 좀 더 힘이 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목이 심상치가 않다 또는 팔저림이 심상치가 않다. 이런 분들은 조기에 한의원 방문하셔서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같은 증상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생활관리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손저림이나 팔저림이 기본적으로 아까 신경이나 혈관이 압박에 의해서 눌려서 발생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되는 압박되는 부위를 찾은 다음에 그 부위를 따뜻하게 온찜질을 해주는 것이 주변에 압박을 하고 있는 근육이나 구조물들을 이완시켜주면서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시청자분들이 아프시다고 해서 뭐 차갑게 냉찜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원한 파스를 붙인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냉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구조물들이 더 수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악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흉곽추구증후군 이 옆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요. 이 목 옆쪽을 잘 눌러보면은 이 쩌릿쩌릿한 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쪽을 앞뒤로 지그시 문질러서 풀어준다거나 아니면은 반대쪽으로 머리를 잡고 쭉 늘려서 이 안쪽에 있는 사각근이 풀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임상에선 제가 제일 흔하게 보는 경우인데요. 이 팔꿈치 주변에서 말초신경으로 압박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신경 가동술이라고 해서 신경을 갖다가 스트레칭해서 늘려주는 편하게 해주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팔꿈치에서부터 새끼손가락 쪽으로 들어오는 신경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뒤집었을 때 새끼손가락이 벌어진다 그랬죠. 그분들은 이거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배트맨 하듯이 팔을 이렇게 최대한 뒤집어서 이게 늘어나는 방향으로 쭉 당겨주게 되면은 요 신경으로 인한 팔저림이 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얼굴이 빨개지는 증상이 네. 얼마나 되셨나요? 조금 됐어요, 오래됐어요. 주로 부위가 어떻게 되나요? 전체가 다 빨개지나요? 아니면 일부만 빨개지나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 뭐 버스간이나 전철 안에서도 이렇게 자리가 있어도 앉아 있으면은 술 먹은 사람 뭐냐, 걔 앉질 않아. 그래요. 남들이 다 술 먹은 사람으로 알아요. 혹시 아버님 실제로 음주를 즐겨 하시거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아니 술은 뭐야, 술은 옛날엔 조금 먹었는데 네. 지금은 뭐 술이라는 건 뭐 술 장사 굶어 죽죠.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요즘은 별로 안 하시고요. 아니 뭐 1년에 뭐 어쩌다 한 번 먹을까 말까. 예. 담배는 좀 피는데 혹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 당뇨 약은 먹어요. 당뇨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안면 홍조를 만들어낼 만한 원인이 되는 것들이 주로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술, 알코올이나 아니면은 뭐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같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약물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없다고 하시니까는 지금 봤을 때는 생리적으로 내 몸 자체에서 얼굴 쪽 혈관이 많이 확장돼 있고 발달이 돼 있는 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제 증상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를 할 때 기준을 좀 나누는데 만약에 이 빨개지는 양상이 약간 예쁘게 뺨이 이렇게 붉게 물들듯이 연지곤지 찍듯이 이렇게 붉어지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몸이 막 피로하고 기운이 없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몸에서 음액이 부족하면서 열이 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허혈을 잡아주는 약재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개지라든지 뭐 이런 약들 그런 것들 써서 말초혈관을 좀 가라앉혀주는 치료를 하고요. 만약에 반대로 열이 막 팔팔팔팔 끓어서 얼굴이 막 시뻘개지고 무슨 뭐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것 같이 심한 경우는 시꺼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열을 팍 꺼주는 황련이라든지 이런 약재들을 써서 얼굴의 열을 치료합니다. 네, 우리 이게 아버님. 그 전에 뭐야? 그 전에 이렇게 한약방에 가서 좀 해봤지 뭐 한약을 먹어야 한다 그러고 뭐 난다 그러고 또 뭐 약방에 가면 약을 먹어야 한다 그러고 어디다가 뭐 장단에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한약도 뭐 한두 달 먹어보고 또 약방에서 약 뭐 그거 먹으면 괜찮다 그래서 또 약도 사 먹어보고 뭐 근데 뭐 이게 뭐 어떤 때는 또
그렇지 않을 때가 또 있어요. 어쩌다가.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자세한 거는 지금 뒤에 통화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방송 끝나고 따로 연락을 드려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